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응형 헤더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스케치를 활용해서 일단 PC와 모바일만 작업을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대한 폰트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과 이 영상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이 헤더 부분에서 메뉴가 햄버거 메뉴로 사라지고요.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아이콘이 바뀌고 여기에 이렇게 인라인 타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블록 타입으로 아래로 쌓이는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예제 파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예제 파일을 보면 기본적으로 HTML은 쭉 짜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jQuery를 불러오고 커스텀 JS는 일단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SS를 보시면은 PC 기준으로는 다 짜져 있고요. 이제 미디어 쿼리 부분만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면은 어느 순간에 고정이 되고 쭉 줄어들다가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소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폰 X일 때랑 갤럭시 S5 기준일 때나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X를 누르면 다시 꺼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CSS부터 빠르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이 CSS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상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아래로 고정이 되면서 폰트 사이즈가 달라지는 부분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좁으니까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보면은 비디오 랩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현재는 레프트랑 위스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태블릿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다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존의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퍼센트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 영상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가로폭에 맞추면 실제 이게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위스를 200%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좀만 더 좁혀볼게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텍스트 사이즈를 다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기존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앱솔루트로 띄우고 레프트 탑에다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제 바닥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스를 주고 탑은 오토로 하고요. 바텀을 20으로 줬습니다. 이제 이 하위에 있는 H2라던가 H3에 대한 폰트 사이즈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좀 더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윗부분에 여백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VW 단위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VW 단위를 활용하게 되면은 현재는 얘는 갤럭시 5일 때이고요. 아이폰 X로 하면 조금 더 위에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VW 단위를 안 써도 되는데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현재는 태블릿 사이즈로 작업을 했는데 태블릿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패드로 보면은 768까지는 괜찮긴 한데 얘를 768보다 좀 작았을 때는 햄버거 메뉴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일단 윗부분에 쭉 작업을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 모어 버튼에 대한 것을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모어 버튼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다가 햄버거 메뉴를 아이콘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모어 버튼에서 아이콘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넣어주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위스를 24로 아이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얘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S에서 메뉴 SVG로 불러와 주고요. 반복은 없애고 센터로 해주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컨테인이라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얘가 잘 활용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로고 위치랑 이런 애들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상단의 헤더 부분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높이는 제가 디자인한 것처럼 변경을 하고요. 헤더의 H1 같은 경우도 높이를 바꿔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로고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고 이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우측으로 쌓이는 인라인이 아니라 아래로 쌓이는 블록 타입으로 CSS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픽스드로 변경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스크롤이 만약에 있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얘는 항상 고정을 시키고 얘를 눌렀을 때 이 안에서만 꽉 차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픽스드로 한 거고요. 탑과 레프트 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일단 20픽셀로 두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100VH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스케치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값을 보려면 이 필스에 대한 컬러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RGBA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14, 25, 38, 90% RGBA 14, 25, 38, 0.9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메뉴들이 패딩을 20을 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80픽셀 정도를 이렇게 주면은 위에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메뉴가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위아래는 80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인 내비게이션의 A라는 부분, 여기에 있는 메인 내비게이션의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는 우측으로 쌓인 거를 이제 바닥으로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마진은 오토로 마진을 기존에 썼던 레프트는 없애주고 마진 바텀을 8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쌓이게 되죠. 이 아래로 쌓이는데 이 클릭하는 영역이 PC와 다르게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딩 값을 한번 넣어줄게요. 패딩을 12픽셀 정도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클릭 영역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이야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상에서 중앙 정렬을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메인 내비게이션의 A에 ETN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하겠다 라고 해주면 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항상 활성화가 되면 안 되겠죠. 활성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일단 사라진 상태, 숨겨진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투명도를 0으로 주고요. 얘를 히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더해졌을 때만 여기가 보이면 되겠죠. 임시로 여기다가 액티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티브라고 넣고요. 여기다가 점 액티브를 붙여서 써줘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오퍼시티가 1이고 얘를 보이도록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없었다가 이렇게 생기면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생겼을 때에 대한 이 아이콘도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걔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미지를 넣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이 모어 버튼이라는 부분에 대한 또 액티브를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이렇게 되면은 모어 버튼에도 액티브가 있는 경우에 백그라운드를 이미지를 클로스 SVG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뀌진 않았죠. 여기 모어 버튼에도 액티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액티브가 됐을 때와 액티브 되기 전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 액티브를 다 없애고요. 이제 jQuery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커스텀 JS를 우측에다가 일단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짧게만 복습을 해보자면 변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한 다음에 우리가 클릭 가능한 애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어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아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변수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짧은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처리를 하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여기에서 this라고 하면은 클릭한 본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가 아니라 toggle 클래스라는 걸 써볼게요. toggle 클래스를 하게 되면 이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어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 클래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액티브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얘는 X 버튼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액티브가 사라지게 되죠. 얘를 같이 반복해서 껐다 켰다 할 때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토글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거의 끝났죠. 이번에는 토글 클래스이긴 토글 클래스인데 이 this라는 것은 본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 아까 찾아봤던 이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한테 토글 클래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다가는 다시 그대로 토글 클래스 액티브라고 해주겠습니다. 좁으니까 좀만 좁혀볼게요. 그러면 이 코드를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좌측에 HTML에서 모어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안쪽에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this라는 부분은 선택자에서 현재 이 위에 있는 본인 스스로를 선택하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의 토글 클래스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클릭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X를 누르면 꺼지게 되죠. 우측에 여기를 보시면은 액티브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CSS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조금만 더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투명도로만 처리를 했었는데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걸로 하고 싶은데 일단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꿔줄게요. 우측을 기준점으로 하고 싶어서 저렇게 바꿨고요. 트랜스폼이라는 걸 활용을 해주겠습니다. 트랜스레이트에 X를 하면 이제 X축 기준으로 몇 %를 움직일 거냐인데요. 100%를 하게 되면 얘를 선택을 해도 안 보이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화면 바깥으로 100%를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얘를 다시 안쪽으로 불러와야겠죠. 그러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메인 내비게이션에는 트랜스폼을 똑같이 써주고요. 트랜스레이트 X를 0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트랜지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으로 반응형 헤더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로셀 혹은 슬라이더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